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소방법 문풀 강의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이 지금 주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 입고가 안 됐습니다. 이게 이번 주가 약간 빨간 날이 껴있다 보니까 입고가 좀 지연이 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발송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최대한 입고되는 대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그죠? 제가 이제 이 부분 있죠? 법 1주차, 1주차보다 더 많은 범위를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PDF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서 강의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1은 기본법. 뭐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시설법, 예방법, 공사법, 안전관리법 해서 이렇게 5가지, 6가지죠. 조사법까지 여기 6개 총 파트를 넣어놨고요. 여기에 대한 실전 문제를 제가 쭉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파트 7에 가보면 이제 기출문제 들어가 있고요. 그죠? 기출문제 들어가 있고, 해당 및 해설과 빵꾸 특강, 빵꾸 노트죠. 요거는 제가 뒤쪽에다가 또 몰아놨어요. 뒤쪽에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권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권을 하면서 2권으로 책이 또 나올 거예요. 법규도 마찬가지로. 해서 빵꾸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파트 1부터 7번은 1권. 그죠? 여기는 2권 해서 이렇게 이제 2개 나눠서 얘도 편집을 했다. 그래서 법규는 학생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아직 암기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걱정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확실하게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법조항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외의 조항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파트 1에 갔을 때 이제 소방기본법 실전 문제부터 해서요 쭉 들어가는데요. 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한 1000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까지 다 해서요. 아셨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어차피 제가 또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풀이에 여러분들 힘써서 우리가 이제 이론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개념으로 또 한 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 정리를 또 해가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트 1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소방기본법 실전 문제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 있죠. 해당 및 해설은 2편, 그죠? 우리가 두 번째 교재에 128페이지에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서 또 옆에다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마찬가지 학개론하고 편집은 똑같습니다. 여기. 요거 표현해 놨고요. 요거 표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풀 수 있는 건 동그라미. 조금 애매했다? 세모. 못 풀었다? X. 그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시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법에는 뭐가 정해져 있다? 얘가 정해져 있다. 맞습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럼 우리가 목적에 가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 목적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본 목적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이라는 게 포인트다. 얘를 포인트로 봐서 얘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법에 가보면 이런 얘기도 다 나와요.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다 나오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뭐다? 1번이다.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관한 걸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라 라고 하면 1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 2번,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방, 경계, 진압, 그죠? 그리고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공공의 보호와 안전을 하달한다. 이런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번 해설에 얘를 풀로 넣어놨습니다.
뭐의 목적이요? 소방기본법의 목적. 아셨죠? 그래서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내용들 제가 넣어놨어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그죠?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위험한 상황이죠, 그죠? 위험한 상황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구조라던가 구급. 예경진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죠? 화재, 재난, 재해 이것도 물어볼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자 여기 갔을 때 안녕이 들어간다. 안전 아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목적 가지고도 지금 몇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3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아셨죠? 자,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고 제가 또 과거 기출도 다 드려요. 과거 기출 문제도 여러분들 또 풀어보시면 좋겠죠. 제가 프린트로 드렸을 때. 자, 이제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의 정의 중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뭡니까?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맞습니까?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소방대상물에 대한 거죠. 절대 특소물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특소물은 소방대상물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 소방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4번은 우리가 기본법에 갔을 때 정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관계지역에 대한 정의도 제가 넣어놨죠.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또 그 이웃지역으로서 뭐가 필요한 장소,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장소를 우리가 관계지역.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소방대는 누굽니까?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세 사람. 그죠? 여기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놨죠. 같이 체크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 주 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 이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특소물이 아니라고요. 요건 그냥 소방대상물이라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네. 맞죠? 여러분들 끝났죠 벌써? 그리고 항구에 메어둔 선박. 오케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지금 특정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2번.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자, 소방본부장, 시도에서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회장. 그죠?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완벽하게 제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용어의 정의를 한 번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방기본법 정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그리고 6번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소방대에는 소무용이 있다. 소무용.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그쵸? 끝났네요. 맞습니까? 1번 이렇게 가져가 주시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대상물이란 읽어보시고요. 소방대란 자 보세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오케이. 소방공무원 뭔가 이상하죠? 그죠? 누가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잘못됐다. 관계지역이란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을 얘기한다. 소방본부장이란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회장이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또 한번 문제로서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종합상황실에 대한 거네요. 119 종합상황실. 설치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청에 설치한다, 서에 설치한다, 본부에 설치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19 종합상황실은 여기에 설치 및 운영하죠. 그죠? 청본서에. 맞습니까? 야, 시도지사실? 이런 거 제가 가르쳐 드린 적도 없고 저희 법에 시도지사실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다음 9번.
소방기본법에서 종합상황실 운영자가 하는 업무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운영자라는 게 제일 높은, 그 실에서 가장 높은 실장 업무 물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실장에 대한 업무가 법에 가보면 한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6가지를 한 번 정도는 꼭 정리를 해 두셔라. 그리고 이 실장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의 그죠? 최고 직위자라 그랬죠? 가장 높은 사람. 그래서 업무에 갔을 때 1번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 있죠. 그죠? 이게 보통 현장 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휘라던가 피해 현황 파악 오케이. 그리고 재난 상황을 검토하여 소방서,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이라던가 장비 동원 요청. 그리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 그죠? 재난 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업무라고요. 아셨죠? 신고 접수라던가 또는 사고 수습이라던가 또는 지원 요청이라던가. 그죠? 이런 것들 등등등등. 자,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여기 지원 요청 제대로 들어가 있네. 근데 스님 여기 답이 없네요. 자, 여기 가보면 상급 소방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상급이 아니고 하급이라고, 하급. 하급 소방기관, 본인보다 낮은 급의 소방기관에 대해 출동 지령을 내릴 수 있대요. 그리고 또 동급 이상, 본인보다 높은 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그리고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그래서 하급에는 출동 지령, 본인과 비슷하거나 또는 그 위의 급 이상의 행정기관에는 지원 요청. 그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잘 따서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문제로 한번 보세요. 이 4개 완벽하게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얘가 이제 잘못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됐죠? 그래서 종합상황실에 갔을 때 그 실장의 업무를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맞나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은 제가 봤을 때 이 종합상황실 문제는 일단 요 문제 한번 또 정리를 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요. 선생님 이거는 왜 오지선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오지선답 문제는 간부기출 문제에서 제가 대부분 가지고 온 겁니다. 왜냐면 간부기출 문제가 오지선다인데 거기가 학개론 시험 과목의 간부기출은 법규가 간간히 이렇게 섞여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간부기출은 법규까지 조금 어떻게 보면 얇게 또 보고 가야 되는데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냥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110번 119 종합상황실에 즉시 보고하는 화재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게 상부보고 화재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상부보고 화재에 가보면 사망 5명, 이재민 50명, 재산 피해 50억.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 맞습니까? 50배가 돼서 50억이 됐다 그랬죠?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이 50배가 돼서 50억이 됐다.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사망 5명, 그죠? 사상은 없어요. 재산 피해 50억. 이재민, 요게 잘못됐네. 그리고 연면적 15,000인 공장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외에 이런 것들. 해설에 다 들어가 있어요. 11층 이상의 건물, 그리고 관공서 같은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 맞습니까? 관공서. 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3,000배 제조소 등 그죠? 그리고 5층에 30개 있고요. 병실이나 객실 맞습니까?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15,000 연면적 공장 들어가 있었고요. 맞죠? 그리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나 화재 경계지구 들어가 있었고 이것도 잘 보세요. 선박인데 1,000톤. 당연히 이것도 뭐만 해당한다? 메어둔 것만 해당한다. 맞죠? 그리고 15,000 공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 화약, 폭발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가장 예전에 갔을 때 기출문제 많이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즉시 보고화재.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숫자 위주, 그죠? 숫자가 들어간 기준 위주로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다. 11번.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화재로 옳지 않은 것은 사망 5, 사상 10, 재산 피해액, 이거 얼마라고요? 50억이라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거 3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전체적인 정리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제가 해설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고 청본서에 설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상부에 보고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해설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었지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다. 12번. 뭐 이런 거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죠. 박물관과 체험관의 설립 운영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청박이 시체. 맞습니까? 그래서 1번.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장은, 시도지사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여기 올해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도 여기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설치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대통령령? 아니요. 다 어디? 행안부령에. 그죠? 그런 것도 문제로 또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14번. 청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이 종합계획이라는 게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몇 년마다 세웁니까? 우리가 5년마다 세운다. 그죠? 그래서 청장이 5년마다 전년도 1회까지. 맞죠? 그래서 이거를 수립을 하는데 혼자 수립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년도 며칠까지? 10월 31일까지.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거 말고도 종합계획을 보고 또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세부계획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맞죠? 세부계획. 왜 이거는 이제 누가 세운다? 시도지사가 세운다. 근데 일단은 종합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세부계획도 중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세부계획이라는 걸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자, 그리고 16번 볼까요, 우리?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하여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자, 문제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거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4번.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에 수립하여 청장에게 제출하는데 구청장이란 말은 전혀 없죠. 그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 싹 빼서 요 두 개. 맞는 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는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고 정리를 할 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방 업무에 관한 내용들이 보통 들어간다. 뭐에 대한 내용? 소방 업무. 무슨 소방 업무, 무슨 소방 업무, 이런 것들. 그래서 종합계획에는 재난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 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종합계획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래서 종합계획 내용에 가보면 소방 서비스에 관한 것도 있고요. 소방 업무, 그죠? 또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장비, 소방 전문 인력 양성, 해설에 넣어놨어요. 소방 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 맞습니까? 소방 업무의 교육 및 통보, 이게 15번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소방 업무의 교육 홍보에 가보면 제가 예전에도 포인트 이런 거 잘 따두시면 좋다 그랬어요. 우선 통행, 포함이죠. 그죠? 이것도 홍보를 해줘야 돼. 교육도 하고. 근데 이거를 뭐라고 나올 수 있다? 시험 문제가 제외라고 나올 수 있다고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잘 보셔라 라고 말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소방 업무에 관한 것들이 보통 들어가 있다. 뭐 양성, 그죠? 양성이 아니고 장비 구비,
기반 조성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또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죠? 그 밖에 소방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제가 16번 해설에도 같이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에 대한 내용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이게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 소방기본법 총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법전을 보면요. 1장, 2장, 3장, 그래서 이 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1장의 이름이 총칙이에요. 그래서 이 총칙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런 거거든요. 총칙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1조부터 7조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1조부터 7조까지가 총칙인데 제가 해설에 넣어놨죠. 소방기본법의 총칙 내용 쭉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로 보셔라. 그래서 여기 소방력의 기준이라던가 화재 예방조치 이런 것들은 뒤쪽에, 소방력은 2장, 예방조치는 지금 아예 없죠. 요거 예방법으로 다 넘어갔죠. 그쵸?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게 그래서 리을하고 미음이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고. 자, 소방의 날 요거 11월 9일 이거 단순하게 그냥 물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냥 소방의 날이 언제냐? 11월 9일입니다. 이렇게 답으로 체크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문제로 푸니까 여러분들 막 어렵진 않죠. 그죠? 막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자, 18번째. 다음 중 소방력의 기준 등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소방력이라고 하면은 소방활동을 할 때, 그죠? 또는 소방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인력과 장비. 그래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우린 뭐라고 한다? 소방력. 그죠? 자, 두 번째. 소방 업무를 시행할 때 거기 가보면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 행안부령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3번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청장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해요? 시도지사. 맞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이게 2번이랑 4번이 똑같은 보기가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다른 보기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똑같은 보기인데 맞는 답입니다. 맞는 답이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답으로 좀 체크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8번은 그냥 여러분들 답만 체크하시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제가 이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거 꼭 알고 계시라 그랬죠. 이거 대통령령으로 많이 바꿔놓으니까. 됐죠? 자, 그리고 19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소방력의 기준 및 소방장비 국고보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 시행. 2번 그죠? 2번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기준 방금 했죠. 행안부령. 그리고 국고보조 대상 사업과 기준 보조율은 요거 뭘로 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4번에 가보면 소방활동 장비 및 종류와 규격 요것도 행안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옳은 거 몇 번밖에 없대. 이거 확실히 1번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봤을 때 관할구역에 대한 소방력 확충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람은 어차피 누구다?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 예산으로 보통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됐습니다. 네, 이것도 한 번 더 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20번 한번 볼까요? 20번. 소방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있다 그랬어요? 차, 헬, 정, 통, 전, 방. 맞죠? 요런 애들 있다 그랬죠? 그리고 청사, 요런 애들. 자동차, 헬기, 정, 그죠? 그리고 통신, 전산, 방화복. 요거 방화복이야, 방화복. 방화복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방화복입니다. 방열복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방화복 등 어떤 소방활동 장비 같은 거 우리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라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청사, 비싼 것들 들어간다. 그럼 여기 갔을 때 박물관을 왜 해줘?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 맞죠? 그리고 사무용 집기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사무용 집기, 활동복, 오답. 오답입니다. 오답. 그죠? 자, 21번. 소방기본법상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 똑같은 문제죠. 자, 풀어보십시오. 청사, 그죠? 헬, 정, 통, 전, 소방시설은 따로 없죠. 이거 혹시 겸용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안 됩니다. 겸용은. 아셨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다음. 오른쪽에 22번. 소방용수시설 및 그죠? 설치 및 관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보세요. 시도지사는 소급절을 뭐 해야 돼요?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죠. 맞습니까? 두 번째,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한다.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한다 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수도법에 따라 일반 수도업자가 설치를 했으면 사전협의를 거친 후 추후에 유지관리도 일반 수도업자가 하죠.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나와 있죠. 이게 맞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숫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법조항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4번에 가보면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다 시행 규칙에 들어가 있죠. 조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이 시도지사가 소급절을 설치 유지 관리하고 수도법에 따라 설치하는 소화전은 일반 수도업자가 서장이에요. 이거 본부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치를 하고 일반 수도업자는 서장인데 이것도 본부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 직접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들어가 있었죠. 다음 23번째.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맨홀을 설치하는데 이게 몇이에요? 648이라 그랬죠? 648?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료 칠한다 그랬죠? 반사도료? 맞습니까? 반사도료 몇 cm? 불러보세요. 몇 cm야 여러분들? 그렇지. 15cm잖아. 15cm. 맞습니까? 그래서 맨홀에 대한 것들은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뭐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뭐 맞습니까? 색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래서 요거 4번으로 일단 답을 가져가시고 지하에 설치하는 맨홀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요건 지하 기준이죠. 근데 이제 지상 기준도 있다. 지상 기준. 해설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요거 있다 그랬죠? 흰, 노, 불, 파. 그죠? 요거는 문자 기준. 요거는 바탕 기준. 얘는 반사 도료가 아니고 그죠? 반사 재료. 됐나요? 그러니까 재료와 도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칠하는 거고 재료는 그 재료 자체를 반사되는 걸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색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안쪽 문자 흰색, 바깥쪽 문자 노란색, 그죠? 안쪽 바탕 붉은색, 바깥쪽 바탕 파란색, 흰노불파 이런 것들을 잘 보셔라. 그래서 이런 설치 기준들 시험 문제 나오기 정말 쉽다 그랬죠. 다음 25번 소방용수시설. 잠깐만요. 그죠? 요거 했고 24번, 25번이 아니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문제로 정리하면 되죠. 급수탑은 개폐 밸브가 지상에서 1.5에서 1.7. 오케이. 맞습니까? 그리고 급수탑 기준에 또 뭐 있어요?
요거 있죠. 구경 100mm 이상. 그죠? 지금은 안 물어봤지만 정리하면서 그냥 같이 더 보는 겁니다.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죠. 잘못됐네. 그치? 그리고 흡수부분 수심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65mm. 오케이. 이거 이상 없다 그래서 이게 이상 붙여주면 여러분들 완전 틀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상을 붙이게 돼버리면 완전 틀린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5mm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수조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은 60cm, 원형은 60cm인데 얘는 한 변, 얘는 지름. 그죠? 흡수관 투입구 기준이 또 나와 있죠.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죠. 됐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그리고 수평거리 기준이 있었죠.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그 외. 그치? 이런 내용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수평거리 기준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25번 소방용수 시설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방금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실 수가 있겠죠. 주상공 왜 140이고 주상공이 100인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주상공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촘촘히 설치하는 거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설치하는 경우 140. 오케이.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그죠? 지상에서 1.5에서 1.7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거야, 여러분들? 뭐에 대한 거예요, 이거? 그렇지. 급수탑에 대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죠? 어차피 급수배관 구경은 급수탑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지상식 들어가 있고 65mm. 오케이. 잘못된 거 몇 번? 3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도 정리를 하시면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또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와서 얘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지리조사도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본서가 월 1회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들이 보통 연일회가 되게 많은데 얘는 월 1회다. 월 1회. 그죠? 그럼 뭐를 조사하냐? 일단 소방용수시설은 당연히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 도로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뭐 도로의 폭이라던가 맞습니까? 도로의 교통 상황, 그 주변의 교통 상황 이런 것들 다 하죠. 그리고 건축물의 뭐 개황, 그죠? 건축물이 있던 게 없어지진 않았는지 또는 없던 게 생기진 않았는지 또는 도로의 주변이죠. 도로 주변에 토지의 보전 맞습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도로 형태는 없다. 도로 형태는 없다. 왠지 해야 될 것 같지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결과를 또 하고 나서 이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우리 어떻게 한다? 2년 동안 뭐 한다? 차곡차곡 보관을 해줘야 된다라고 또 법에 가보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27번 요거 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응원. 응원은 누구끼리? 본서끼리. 그래서 본서는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 이웃한 본서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응원 요청을 받은 본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죠.
3번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받은 이 아니고 응원을 요청한, 이거 한 글자 차이로 되게 많이 바뀐다 그랬죠. 응원 요청을 한 거죠. 그럼 얘는 한 거고 얘는 받은 거고. 맞습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 이제 소방력을 보내주는데, 맞죠 여러분들? 응원을 보내주겠죠? 그럼 여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얘기를 따라야지 당연히. 맞습니까? 응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응원을 한. 그리고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 시도지사끼리. 시도가 달라질 때를 대비해서.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응원을 요청한 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응원을 요청한.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보실 때 긴급한인데 이거 필요한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청장 갑자기 껴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거절해도 된다. 이렇게 또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다. 28번. 요거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응원협정. 이 응원협정은 시도 쪽에서 이제 정하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소방 업무에 응원 협정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여기 갔을 때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당연한 거죠. 응원 요청에 대한 거 들어가 있고, 거절하면 안 된다, 지휘에 따라야 된다. 자, 여기 갔을 때 이 규약,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시도,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규약.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소용 경비의 부담을 이웃하는 본서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 자, 이 규약으로 정하는데, 이 규약으로 정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시도지사. 그래서 뭐를 맺는다 그랬어요? 상호 응원 협정이라는 걸 맺는다 그랬죠. 그죠? 시도끼리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시도지사끼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로 보실 건 뭐냐면, 그 상호 응원 협정을 했을 때 시도지사끼리 미리 규약으로 정해놓는 내용이 있다라 그랬어요. 그 내용 꼭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이거 제가 해설에다 넣어놨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소요 경비 부담. 어떻게 부담을 할지. 그리고 응원 출동 요청 방법. 응원 출동에 대한 요청 방법. 맞습니까? 그리고 얘에 대한 훈련 평가.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여기다 적을까요? 해설에 가면 타이틀 꼭 한 번씩 밑줄 치십시오. 응원 출동에 대한 훈련 및 평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 좋거든요. 생각보다 지금까지 많이 안 나왔어요. 아셨죠? 그래서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에 가보면 경계라던가 진압, 구조구급, 조사. 소요 경비에 가보면 수당, 식사, 의복 이런 것들. 그죠? 수선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정비에, 어떻게 보면 장비에 대한 연료 보급, 그죠?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고요. 자, 요건 뭡니까? 동원은 청장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그죠? 요거는 1번으로 바로. 동원과 응원은 완전 다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원과 응원은 완전 다른 거다. 30번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A.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맞죠, 요거는? 왜냐면 시도지사가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A가 맞는 거고. B. 요거 맞죠, 그죠? 국고보조에 대한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관한 기준은 시도조례가 아니고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죠? 행. 됐나요? 그래서 30번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제가 해드렸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저 이제 소방활동에 대한 것들, 그죠? 한번 또 저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또 풀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저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문제를 몇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